방금 소개를 받은 전남 장흥에서 소를 키우는 조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20살은 한 가까이 10년 가까이 전에 지났고, 네 번째 20살 가고 있는 중인데, 귀농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장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어요. 그 소를 키우는 것은 제가 과거 한 30년 가까이를 그 사료 원료를 개발하고, 해외에서 사료 원료를 개발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일, 그다음에 목초를 개발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일, 그런 관련해서 소 키우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로 소 키우는 사람 아니면 목초를 재배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조금 더 다른, 우리가 호주나 미국 같은 그런 넓은 좋은 환경에서 소를 키울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방법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소를 풀만 가지고, 양질의 목초만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서 2000년대 초부터 여러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우를 키우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회사 관두고 미국의 건초회사 ACX라고 그러는,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그 회사 또 거기서 한 4년 근무를 하고 나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들었어요. 귀찮고 불편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때 내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이 하지 않았던,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풀만 가지고 소를 키우는 방법을 제가 해보기로 생각을 한 거죠. 2010년 11월 15일 날 주소를 장흥으로 옮기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2011년 2월 달에 집 이사를 했고 6월 달에 축사를 져서 송아지를 사서 키우기 시작해서 소 키운 지는 1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운 소들이 2달짜리, 배합살에 길들여지는 어미 젖만 먹다가 젖을 띤 2달짜리 암송아지 12마리가 12년 동안 커서 지금 한 130마리 정도 있고요. 그 사이에 8년 동안 한 달에 한 마리나 2달에 한 마리, 지금은 한 달에 2마리 정도 소를 도축해서 직접 고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폴로만 목장에서 생산하는 폴로만 소고기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소고기를 팔고 있고요. 가격은 좀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먹이는 목초들이, 소가 먹는 목초들이 이 세상에서 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고 있고, 소가 먹는 소금마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비싸서 못 먹어 라고 얘기하는 신안의 소금 장인, 박성춘 소금 장인이 만드는 토판 천일염을 갖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들이 먹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을 먹여서 좋게 키운, 잘 키운 소를, 그 소를 도축해서 가공해서 드라이에이징이나 웨데이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광화문 당주동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사람은 을지로 사가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사람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전남 장흥에 가서 소를 키우니까 사람들이 했지만은 제가 과거 하던 일이 농가들을 만나고 그런 사료 공장을 다니면서 전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소 키우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전남 장흥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전남 장흥으로 귀농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소를 키운 지가 이제 12년 됐고, 고기를 팔기 시작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좀 더 독특한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귀농한 사람이 소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처럼 맨 땅에 헤딩해서 축사 짓고 소 키운 사람은 없고, 귀농한 사람이 만약에 소를 키웠다 한다면 그거는 자기 원래 집이 소를 키운 집, 아버지가 소를 키우던가 아니면 집안에 누가 소를 키웠던 걸 물려받은 사람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우 키우는 사람 중에 서울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지방에 축사 짓고 송아지 몇 마리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없죠. 그만큼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귀농을 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뭐 운도 좋았던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지금도 방해만 안 하면 행정이나 지방 도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방해만 안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공한 귀농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절반으로는 실패한 귀농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한 얘기보다는 저는 이제 실패한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 실패를 여러분들이 다시 겪지 않는 그런 계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드리는 큰 주제는 세 가지 덩어리가 있었어요. 한 덩어리는 귀농할 때 내 아는 친구가 7년인가 8년을 매주 등산 간다고 배낭을 메고 나와가지고는, 가족들한테는 등산 간다고 나와서는 전국에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딸기 명인들한테 딸기 재배를 배우러 다녔어요. 7, 8년.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해서 딸기 재배를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자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딸기 배웠던 것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았다. 왜? 그 동네에서는 그쪽 사람 말이 맞지만 이 동네에 그 기술을 가져오면 안 맞는,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실패했다는 얘기 듣고, 그렇다 맞다, 네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이 농사기술보다는 귀농은 현지인화 되는 게 낫다. 현지에 동화될 수 있는, 금방 마을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그 기술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용접도 될 수 있고요, 난방도 될 수 있고, 배관도 될 수 있고요, 목공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을 익혀놓으시면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천하 쓸모도 없는 저런 친구가 왜 왔어? 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시골 마을에는 우리 마을을 예를 들면, 제가 갈 때 56명에 36세대였는데 대개 부부 아니면은 한 분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서 56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3분이 계셨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때 57인데 젊은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그러는데 그럴 만도 했어요. 예. 56명 중에 지금 그 사이 10몇 년 동안 12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나보다 나이 많은 위에 있던 분들이 남은 게 남자들 치면은 4사람 정도 돼요. 옛날에 그때 저 올 때 80에서 80 중반, 70 중반에서 80 중반 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예, 순식간에 소멸인데, 다행히 제가 우리 마을에 첫 번째 귀농한 사람이었는데 제 뒤로 10여 분이 더 오셔가지고 그 마을의 숫자는 유지하고 있어요. 빈집이 없이, 빈집이 몇 집 있지만은 그 빈집들을 귀농한 사람들이 인수해가지고 살면서 마을이 틀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귀농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 주니까 마을이 그런 대로 굴러가요. 마을이.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갈 때 운전도 해주기도 하고,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데 아침에 2번, 오후에 1번 들어오는데,
그 버스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디 가려고 그거 시간 맞춰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아프면 불쑥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아니면 택시 타야 되는데 옆집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갔다 나오기도 하고, 읍내까지 3km 정도 되는데 읍내 갈 때 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뭐 장도 봐주기도 하고, 수도 고장 났다 그러면 수도도 봐주기도 하고, 전기 고장 났다 그러면 전기도 봐주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다 기술자들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 대우를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 기술은 내가 무슨 작목을 하겠다 싶으면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지역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가장 많은 가장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우시면,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면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배우시면은 제일 확실한, 그 지역에서 확실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농업기술 이전에 현지인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몸에 익히시라는 것을 드립니다. 또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시골 살림은 뭐 하면 다 불러와야 와야 되잖아요. 그냥 근처에 동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오거나 아니면 장흥에서 오거나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출장비만 해도 적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런데 마을에 그렇게 할 줄 아는 일이 있으면 서로 품앗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이 되는 그 기술이 농업의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쪽에서 뭐 이 내용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해하셨다고 믿고, 70먹은 우리 누님이 10여 년 전에 귀농을 했어요. 그 누님은 이제 시댁이 정읍인데 정읍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뭔 일을 했냐면, 생선 농사라는 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 밭이고 막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조그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네에서 고추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한테 고추 농사 배우고, 고구마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한테 고구마 농사 배워가지고 그렇게 농사 진 거를, 도시에서 70년 살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인맥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70년 살았으니까 인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걸 다 팔아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동네 주민들 거 사서 당신이 팔아드려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러고도 혼자서 당당히 잘 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기술보단 현지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스크롤이 네, 됐어요. 두 번째, 생산한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파시면 안 됩니다. 원료로 팔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공판장을 거쳐서 판매가 되게 돼 있죠. 그죠? 거의 모든 제도가 공판장을 거쳐서 도매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장에 들고 나가서 소매를 해야 되는데, 그 농사 전략 그거 하려면 안 맞거든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편한 방법을 공판장을 보냅니다. 공판장을 보내다 보면 가격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 생산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가 가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극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시골에 아주머니께서 매실을 10박스, 10kg짜리 10박스, 100kg를 공판장에 보냈어요. 공판장에 보냈는데, 그 아주머니 통장에 입금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을까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300원이요. 10kg짜리 10박스 100kg의 매실이 공판장에 나갔는데 300원이요. 왜냐하면 공판장에 나갔잖아요. 공판장에 가면 운반비 있잖아요. 그죠? 운송비 있어야 되고, 운송비에 또 하역하면 또 하역비 나오잖아요. 경매하잖아요. 경매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이걸 다 제하고 나니까 팔아놓았던 것에 그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 딱 300원 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현실이에요. 내가 농사를 아무리 잘 줘도 소용없어요. 더 심한 예가 있어요. 제 소가 700kg짜리면은 한 3,200만 원 정도 돼요. 소매 가격으로. 제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으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700kg짜리 소를 4마리를 보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 때문에,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이 많으셨어요. 풀름만 목장을 도와주셨던 평생 회원들이 냈던 회비를 나를 그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는데 당신이 더 급하게 된 거야.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돈 좀 5년이지만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얼른 좀 줄 수 없냐라고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떠하다 그냥 4마리를 내가 돈을 제일 빨리 만드는 방법은 내가 잡아서 한 마리씩 소매를 해서는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 고객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몇 마리를 한꺼번에 파는 방법은 공판장에 보내는 거예요. 축협 나주 공판장에 소를 4마리를 보냈는데 그 4마리의 토탈 합계 가격이 송아지 가격도 아닌 1970만 원이 나왔어요. 원래 같으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나가고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돼야 되거든요. 4마리를 팔았으면. 근데 공판장에나 냈더니 등급이 안 나오는 소 해가지고는, 왜냐면 우리 플루마막에서 그레스페드로 키운 소들 중엔 등급이 안 나오는 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를 제일 싼 송아지 가격도 안 되는, 한 마리에 5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그때 송아지도 500만 원 했는데 한 마리에 송아지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3등급 해가지고 그냥 후려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자인 농민이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생산하는 것도 헐값으로 뺏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려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생산한 걸 가공해서 원료로 주변 사람한테, 중간 상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가공 제품. 그래서 최종 소비자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이 일을 꼭 하시면은 살아남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농산물은요, 요즘에 선전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가지고 막고를 두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 영농일지를 쓰시면 돼요.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했던 얘기를 매일매일 일기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기록으로 남겼지만 그걸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귀농을 한 다음에 서울서 나 소 키우러 귀농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디로 가? 그래. 어디로 가긴 장흥이야, 장흥. 그랬더니 가까우니까 자주 오겠다. 야, 뭐 멀지 않잖아. 전부 경기도 장흥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온 거 없는 저 땅끝, 우리 여기 서울서 가자 보면 땅끝보다 더 먼 데가 장흥이에요. 땅끝은 목포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예를 들면 강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장흥은 꺾어 들어와야 돼. 한참 더. 우리 동네는 특히나 바닷가까지 고흥이 요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니까 사실 땅끝보다 멀거든. 차로 6시간 가까이 걸려요.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먼 데까지 가 있는 친구들이 한 번 오려면 너무 힘들어해. 정말 몇 친구가 왔다 갔는데 다시는 안 와. 한 번 왔다 가면 놀래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나 있지. 걱정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골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잘 살고 있어. 오늘 이거 했어.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식으로 썼던, 기록으로 남겨놨던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똑같은 거 가지고 뭐 양쪽 옮기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을 했더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내 친구들한테 보라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본 사람이 꽤 많고, 거기 또 매일매일 또 이야기를 올리니까, 온갖 스토리를 다 해서 이야기를 올리다 보니까 정말 그 며칠 2, 3일 정도 뭐 안 올리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5,000명을 꽉 채워가지고 요즘에 몇 명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급한데 좋은 분이 오셨는데 다 채워놓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10여 분 자리를 남겨놨고, 또 친구 잘 안 받아주니까 난 친구 신청을 내가 안 하거든요. 뭐 나이 먹은 놈이 친구 신청하면 젊은 분들이 이 뭐야? 그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 정책은 친구 신청을 하지 않는,
그리고 친구 신청하면 골라서 받는 건데 자기 글 없는 사람은 안 받고 내가 왜냐면 그분들 글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많아졌거든요. 요즘에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다 담아 넣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에 글 쓰는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 받는 것도 까다롭다 보니까 못하니까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뭐 시골에 속 키우는 사람인데 한 3천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은 일단은 그냥 맥시멈으로 8,000명까지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내가 생산하는 플로만 목장의 소들이 내가 키우는 플로만 목장의 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려드렸고 그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라는 거를 알려드리니까 자연히 고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기를 팝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제동목장은 한진에서 하는 목장입니다. 제주도에 460만 평짜리 큰 목장이에요. 여의도 7배잖아요. 그런 목장에서도 한 달에 한 마리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지금은 손들었어요. 그레스페드를 했거든요. 풀만 먹여서 키우는 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세계백화점하고 조인해가지고 CJ의 신세계백화점하고 해서 한진그룹과 CJ가 조인을 해서 그레스페드 소고기를 런칭을 했는데 신세계백화점이라는 걸 끼고 했는데도 한 달에 한 마리 팔기도 어려워서 제가 한 달에 한 마리 팔고 있었거든요. 작년 10월 전까지.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한 달에 2마리.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제동목장 목장장이 상무인데 저만 보면은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저는 몸이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들여 소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드렸고, 그 알리는 것이 정보가 돼서 하나의 상품이 됐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가격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생산물을 등급하고 상관없이, 나라에서 정한 등급하고도 상관없이, 그리고 뭐, 다른 거, 중간에 유통도 끼우지 않고, 왜? 다이렉트로, SNS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주문을 제가 직접 받고,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뭐, 띄울 것도 없고, 뭐, 수수료 띄울 것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돈이 내 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걸 최종 제품, 플로만 소고기라는, 특허도 냈어요. 그래서 플로만 소고기로 해서 고객들한테 직접 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최종 고객들하고 직접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 흔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송아지 값이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소값이 떨어져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흔들리는데, 저는 사실 송아지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소값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왜? 알 필요가 없어요. 내 거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귀농하시면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자기 이름을 걸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원료로 파시면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제품으로 가공을 하셔서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조금이지만 그것이 세월이 가면 브랜드가 돼요. 여러분들 금방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플로만 소고기하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자료가 뜹니다. 플로만 목장, 플로만 소고기 하면. 바로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그 브랜드가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산한 물건을, 원료로 팔지 말고 제품으로 팔 생각을 하시면은 틀림없고, 여러분들한테는 50년 이상 그 이상 사회생활 하면서 닦아온,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닦아온 인맥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믿고 몰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형님은 왜 맨날 TV 출연만 해? 방송이냐? 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텔레비전 방송을 43번 했어요. 무슨 소 몇십 마리밖에 안 되는데 맨날 방송을 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저건 서울놈인데 저건 진짜 방송 선수야. 저 방송국에 아는 사람 많아서 돈 주고 저거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요, 출연하자는 방송 출연 섭외 들어오면 출연료 얼마인데요?부터 먼저 물어봐요. 기본이 방송은 벌써 아마도 이게 오면 농촌에 오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준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5만 원 주겠다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 나가면 얻는 게 굉장히 커요. 그걸 방송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주지 않으면 출연료가 흡족하지 않으면 출연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구마 농사를 졌어. 잘 졌어. 철고구마 그냥 정말 너무 맛있어. 밤고구마는 그냥 막 목이 뻑뻑할 정도로 밥맛이 나고 저희가 고구마는 막 아주 달콤해. 그냥 그야말로 꿀 같아. 정말 고구마 농사 잘 졌어.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좋고. 그거 방송하면요 한 3분을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있어요. 방송 3분은 무지하게 길어요. 생각보다. 방송 뭘로 때울 게 없는 거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문화를 입히는 거예요. 고구마 농사 지면서 고구마 캐다가 육자백이라도 하나 하시고 창이라도 하나 소리 그럴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잡아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뭐 어쩌고 하다 보면 30초 금방 올라가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제일 재밌어요. 거꾸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까 했지만 문화가 있어야 돼요. 상품만 가지고는 안 돼. 상품을 같이 갈 수 있는, 상품과 같이 얹어갈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를 만들려니까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하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온갖 별별 얘기를 다 끄집어다가 갖다 어거지로 뜯어 맞춰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금방 해도 억지잖아요. 그죠? 억지 춘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질 좋은 상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그런 국리를 하셔야 되고 텔레비전 방송 43번 했는데 그리고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뭐 서울신문 할 것 없이 전면 기사도 여러 번 나고 그랬어요. 뭐 잡지나 그런 것도.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광고로 보면 어마무시한 광고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어야 되고요. 거짓이 언제 붙으면 금방 탄로나면요. 바로 그냥 급전직하가 되고 그 방송 내용이나 신문 기사 내용이 그야말로 그대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더 기쁘게 그 사람들을 자주 끌어오게 만들려면 유일하되 남들하고 다르게 독특하고 유일하되 그야말로 나한테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제가 플로만 목장에 소를 이렇게 운동장에 내보내고 목초로만 키우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던 꿈과 생각과 행동이 있었어요. 제가 69년부터 산에 등산을 했고 등산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요들 뭐 하는 선배들도 있고 뭐 프랑스 등산학교 갔다 온 형들 뭐 이런 형들이 요들이 어쩌고 하는데 70년에 그래서 이제 김홍철 씨라고 옛날 요들 가수 뭐 이제 홍철이 형 그러는데 김홍철 씨 24살 때 제가 처음 뵀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해서 요들 클럽을 70년 10월 달부터 요들 클럽에서 제가 서울 내려오게 40년을 했어요. 요들을 하고 스위스 요들을 하고 알프온도 불고 그랬던 것이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 게 플로만 목장이었고요. 소들이 마당에 우리나라 한우는 축사 안에서 갇혀가지고 똥투성이잖아요. 온몸에 똥 칠갑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소들은 온몸이 깨끗하고 막 풀밭을 뛰어다니는 거라 소들이 깨끗하고 이쁘고 거기다가 주인이 알폰도 불고 소들 앞에서 요들도 하고 그러니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거지로 어느 날 꾸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현지화를 할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최종 제품을 만들고 한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입혀진다 그러면 귀농하셔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가능하다는 일이고요. 제가 실패한 귀농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있어요. 처음에 실패한 이유를 하나 냈냐면 주민들의 성향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못 살게 굴어요. 수십억 손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저런 인간이었다면 내가 왜 저 소리를 했을까 하고 발등을 찍도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공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 오셨으니까 충분히 지금처럼만 하시면 가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실패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적을 만드시면은 열의 친구보다 하나의 적이 더 힘들어요. 하나의 적이라도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들은 처세를 잘 하시는 게 절반의 성공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성공하시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 처세의 그 테크닉을 잘 활용하시면은 적으로 안 만들고 그냥 가깝게 안 지내면서도 적으로 안 만드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귀농의 테크닉이에요.